이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 양반,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야. 어머니가 노망이 나셨던 건 온 동네가 다 아는데 그 정신 오락가락하는 노인네가 쓴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니요. 무효야. 이거 절대 무효라고. 그리고 뭐 30억짜리 빌딩이랑 땅이 전부 올케한테 간다고? 야, 김미연, 너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어머니 방에 가둬놓고 협박했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핏줄인 우리들을 제치고 며느리인 네가 전 재산을 몽땅 가로채. 말 좀 해봐, 이 도둑년아. 그만들 좀 하세요. 형님들도 당신도 정말 끝까지 이러기에요?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쓰신 유언장인 줄 알기나 해? 돈, 유산, 당신들 어머니 장례 치른 지 이제 겨우 사흘 지났어요. 엿가루 뿌린 강물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여기 모여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예요? 억울해요? 분해요? 그럼 지금부터 내 말 똑바로 들으세요. 어머니가 왜 당신들이 아니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한테 이 모든 걸 남기셨는지 그 피눈물 나는 5년의 기록을 내가 다 까발려 줄 테니까. 안녕하세요. 방금 저 악다구니 판에서 유일하게 눈물을 삼키고 있던 여자, 둘째 며느리 김미연입니다. 올해 58. 남들은 이제 자식 다 키우고 편안하게 노후 즐길 나이라지만 제 지난 5년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치매. 그 두 글자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건 정확히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정정하시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부터인가 냉장건고에 신발을 넣고 밥솥에 빨래를 넣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벽을 보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시고 제 얼굴을 보고 누구세요? 하며 겁에 질린 눈을 하실 때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형제들이었습니다. 큰형님은 미국에 있다는 핑계로, 시누이는 시집살이가 고되다는 핑계로, 그리고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나는 남자라 기저귀 같은 거 못 간다는 핑계로 그 모든 짐을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동서, 자네가 제일 꼼꼼하잖아. 올케, 엄마가 올케밥 아니면 안 드시잖아. 부탁해. 말은 부탁이었지만 그건 강요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5년 동안 시어머니의 손과 발, 그리고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살았습니다. 치매 환자를 모신다는 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예쁜 치매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기분이 널뛰었습니다. 어느 날은 밥상을 차려가면 밥그릇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년아, 밥에 독 탔지? 나 빨리 죽으라고 독 탔어. 내가 모를 줄 알아? 나가. 그 뜨거운 국물이 제 발등에 쏟아져 화상을 입어도 저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빌지 않으면 하루 종일 곡기를 끊고 우시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대소변 문제였습니다. 새벽 2시, 3시 잠 좀 들라치면 안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뛰어가 보면 어머니가 기저귀를 뜯어내고 온 방 바닥에 게시에 배설물을 치해놓고 웃고 계셨습니다. 미연아, 내가 그림 그렸다. 예쁘지? 그 냄새, 그 처참한 광경. 처음엔 토가 나오고 눈물만 났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낙스를 뿌려가며 바닥을 닦고 어머니 몸을 씻기고 젖은 이불을 빨고 나면 새벽 5시가 넘습니다. 그때 거실로 나온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냄새나. 문 좀 닫고 하지. 잠 다 깼네. 아침밥이나 차려. 그 순간 손에 든 걸레를 남편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남편도 힘들겠지. 자기가 알던 엄마가 저렇게 망가져가는 걸 보는 게 괴롭겠지. 하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심이 바닥난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이었죠. 미국에 있던 큰형님네, 시누이네 식구들이 오랜만에 다 모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어머니 목욕제게 시키고 집안 대청소하고 영절 음식 장만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이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어머, 동서, 집에서 냄새 난다. 환기 좀 시키지 그랬어. 노인 냄새가 온 집에 배었네. 올케, 엄마 옷이 이게 뭐야? 좀 예쁜 것 좀 입혀드리지. 누가 보면 우리가 엄마 방치하는 줄 알겠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제가 차려낸 갈비찜이며
전을 집어먹으면서 그들은 어머니를 마치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 했습니다. 엄마, 나 알아보겠어? 나 큰딸이야. 어머니가 멍하니 계시자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습니다. 아유, 이제 완전히 가셨네. 사람도 못 알아보고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않아? 옳게도 힘들 텐데. 그러게, 요새 시설 좋은데 많다더라. 돈은 엄마 집 한 걸로 충당하면 되잖아.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저는 그 말을 듣고 뛰쳐나갔습니다. 형님, 아가씨, 그게 지금 어머니 앞에서 할 소리예요? 시설 좋은 요양원? 그렇게 좋으면 형님이 모셔가세요. 지난 5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이제 와서 집 팔아서 요양원 보내자고요. 그 돈 남으면 나눠 가질 생각부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소리치자 남편이 제 등짝을 때리며 화를 냈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형님들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리고 틀린 말 아니잖아. 당신도 힘들다고 징징대더니 요양원 보내준다니까 왜 난리야? 그때였습니다.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침을 흘리던 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밥상 위로 올라가 밥그릇, 국그릇에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와장창, 다 나가. 내 집이야. 이 도둑놈들아. 내 밥 내놔. 내 돈 내놔. 어머니가 발광을 하시자 식구들은 기겁을 하며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동서, 나 간다. 엄마 진정되면 연락해. 옳게, 미안해서 어쩌지? 우린 갈게. 그들이 떠난 난장판이 된 거실. 남편은 담배 피운다며 나가버리고 저 혼자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는데 서러움이 북받쳐 엉엉 소리내 울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 등 뒤로 슬금슬금 오셨습니다. 또 때리시려나 머리채를 잡으시려나 싶어 몸을 움츠렸는데 거칠고 따뜻한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는 다시 멍한 눈으로 허공을 보며 사탕 줘 하고 계셨습니다. 방금 제가 들은 게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 정신이 아주 잠깐 돌아오셨던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면 꼭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사탕 껍질이나 10원짜리 동전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제가 잠들면 이불을 덮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어머니는 다시 벽을 보고 중얼거리고 계셨기에 그저 제 바람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지난주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형제들은 병실 밖에서 어머니의 생명보험금이 얼마인지, 지금 사는 집 시세가 얼마인지 이야기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저 두고 가지 마세요. 저 이제 누구 보고 살아요. 그때 어머니가 기적처럼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시며 산소 마스크 너머로 무언가 말씀하시려 했습니다. 귀를 갖다 댔습니다. 장농, 및, 파란, 공책.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 아주 편안한 얼굴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형제들은 문상객들 부조금 챙기기에 바빴고 저는 상주 노릇하느라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형님들과 남편은 어머니 방부터 뒤졌습니다. 엄마가 숨겨둔 통장이나 폐물 있을 거 아냐? 찾아봐. 그들은 서랍을 엎고 장롱을 뒤집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롱 및 파란 공책. 형님들이 옷가지들을 헤집는 사이 저는 몰래
장롱 깊숙한 곳 바닥 장판을 들쳤습니다. 거기에 낡은 파란색 대학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펴보았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비뚤비뚤한 글씨로 지난 5년간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5일. 며느리 미연이가 내 똥기저귀를 갈아줬다. 내가 미안해서 밥그릇을 던졌다. 미연이가 울었다. 내 마음이 찢어진다. 2022년 3월 10일. 아들놈이 왔다. 냄새난다고 코를 막았다.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미연이가 내 딸이다. 2023년 9월 15일. 딸년이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다. 미연이가 반대했다. 고맙다. 미연아,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난 다 기억한다. 내가 나 씻겨주고 밥 떠먹여주고 밤새 내 다리 주물러준 거.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나는 이 공책에 적는다. 잊지 않으려고. 내 은혜 잊지 않으려고. 어머니는 치매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드는 그 짧은 순간마다, 그 찰나의 시간마다 당신의 기억을 붙잡고 기록해 두셨던 겁니다. 오직 저를 위해서요. 그리고 노트의 맨 마지막 장에는 꼬깃꼬깃한 유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공증까지 완벽하게 받아놓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었습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유언장이 공개된 겁니다. 본인 박옥수는 내 전 재산인 시가 30억 상당의 상가 건물과 경기도 양평의 땅 500평, 그리고 현금 3억 원 전액을 둘째 며느리 김미연에게 상속한다. 내 자식들은 불효하였으므로 한 푼도 줄 수 없다. 특히 내 병수발을 든 며느리를 구박하고 모욕한 자식들에게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조차 할 수 없도록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촬영한 동영상 증거를 이 변호사에게 맡긴다. 형제들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있었죠. 거짓말. 엄마가 언제 저런 걸 썼어? 동영상? 무슨 동영상? 변호사님이 말없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 정정한 모습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내 자식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나를 버렸다.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짐스럽다고 나를 버렸다. 하지만 미연이는 나를 지켰다. 내가 똥오줌을 싸고 욕을 해도 미연이는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피 섞인 자식보다 남인 며느리가 낫다는 걸 나는 늙어서야 깨달았다. 그래서 내 모든 피와 땀이 서린 재산을 미연이에게 준다. 너희가 양심이 있다면 미연이한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라. 만약 이 유언에 토를 달거나 미연이를 괴롭힌다면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신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고 큰형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보, 미연아, 나는 알지? 내가 그래도 당신 제일 생각하는 거. 저는 파란 공책을 가슴에 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나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어머니 제사에 올 생각도 마세요. 어머니가 그러셨죠. 귀신이 되어서라도 가만 안 두겠다고. 나 어머니 유언 한 글자도 빠짐없이 지킬 겁니다. 이 돈 어머니가 내 지난 5년의 피눈물 닦아주신 값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보, 우리 유언해. 당신 목 챙길 생각하지 마. 변호사님,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해 주세요. 위자료 청구까지 확실하게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5년 만에 처음으로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볼을 스치는데 꼭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아, 고생했다. 이제 내 세상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주머니 속의 파란 공책을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이제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지 않아요. 어머니가 주신 선물 보란듯이 멋지게 쓰며 행복하게 살게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효도라는 게 뭘까요? 돈으로 때우는 거? 시설 좋은 요양원에 모시는 거?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눈빛 한 번, 손 한 번 잡아드리는 거. 치매에 걸려 정신을 놓으셔도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는 본능으로 다 아십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이라도 더 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처럼 후회 없는 눈물을 흘리시려면 말이죠. 지금까지 김미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